안녕하십니까, 김기수. 아이린의 티격태격입니다. 티격태격으로 바뀌었어요. 네. 잘 빠진 종목 해줘야 되는데 티격태격 종목으로. 아니 저희 회원님이 티격태격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빠진 종목을 티격태격하면서 드리려고요. 예. 새해가 밝았고 새해 첫날부터 티격태격하는 모습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어제 새해 첫날 다우지수와 나스닥 1.25%에서 1.5% 내외의 약세 흐름을 보였죠. 미국 시장만이 갖고 있는 조지아주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행여나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되면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면이 부각되면서 약세를 보인 흐름이었고,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은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장 초반에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후반부에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는 2차 전지나 또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반도체 이쪽 부분이 상승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이라든지 철강 그리고 건설, 문화 콘텐츠, J 콘텐츠리와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유형 부분들이 상승하고, 또 그런 가운데 종목별 움직임이 전개되면서 이제 3,000포인트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를 바로 앞둔 상황에 놓여 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을? 네. 3000P 그리고 네. 찬스다. 전문가님, 이번에 원하시는 거, 소망이 있다면 어떤 거 있으세요? 네. 저요? 네. 저는 건강하게,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러고 있죠. 주식시장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네.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예. 새해 소망이 어떻습니까? 저는 5000P 가는 거예요. 5,000P 가는 거예요? 네. 왜 어떻게 하면 5,000P를 갈 수 있죠? 5000P 가길 기다려야죠. 네. 지난달인가 제가 사실 이런 얘기는 농담인데, 농담은 아니고 실제 얘기인데, 제가 꿈을 꿨는데요. 백호를 봤어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박셀바이오를 만났거든요.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 해조차도 또 해도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네. 아직 어리신가 봐요. 꿈도 잘 꾸고. 나이가 들면 꿈이 잘 안 그래서 꿔지죠. 저도 꿈 잘 안 꿔요.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개별 꿈은 안 꾸는데 주식 관련 꿈은 가끔씩 꿉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직업병. 꿈과 관련된 부분. 이전에도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PER이나 PBR 이런 기존에 있었던 평가 지표 말고 이제 PDR이라고 꿈의 지표. 그래서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실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그 속에서 아이린 전문가님께서 5,000포인트 꿈의 시대, 이 부분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3,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1,000포인트가 여러분들에게는 마디의 저항,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3월달 부분에 있어서는 공매도도 풀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부담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그죠? 코스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부분이 176조, 그리고 2022년 영업이익 예상치가 200조,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올해 3,40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영업이익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내년 기대치도 충분히 있는 거고, 그죠? 실질적으로 지난 연말 12월 20일까지만 해도 고객의택 자산이 60조 내외였어요. 네. 그것도 예전 코로나 이전보다 3배 정도 많았었던 부분인데, 지금 1월로 들어서면 지금 65조까지 올라왔죠. 또 하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2017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해외여행을 가서 쓴 돈이 약 300억 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00억 불밖에 못 썼어요. 100억 불도 채 못 썼어요. 그러니까 200억 불이 못 썼다는 건 뭡니까? 그 200억 불이라는 돈이 어디로 갈까요? 전년도에 주식을 처음 해본 사람이 63% 정도 됐거든요. 안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23%. 그럼 올해는 어떻겠어요? 이렇게 뜨거워지면 더 많이 하게 되죠. 더 많이 한다는 건 국내 유동성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과의 함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주가 지수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근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조금씩 흔들릴 때
그죠? 전문가님. 네. 근데 너무 길어요. 아, 제가 이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도. 근데 이런 내용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한 부분이 이제 제 유튜브에도 있고 하니까 네. 참고하시고, 네. 제가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부분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쉬어갈 수 있다라는 네. 부분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아주 적절하게 말씀하시죠. 딱 끊으려는데 그 얘기를 하시네요. 딱 중간에 끊으려고 하다가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안 네. 들어보신 내용도 많을 거예요. 아, 네. 이 해외여행 수지와 관련된 부분에 이 유동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흐름 이런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많이 들어와야 저는 여자인가 봐요. 네, 예. 네. 딱 생각하자마자 해외 못 가니까 한국에서 백화점 가서 쓰는 거지. 자, 뭐 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게 서론이 긴 부분은 우리 작가님이 다 네. 이렇게 뭐 이게, 편집을 해주니까 마음 놓고 다 이야기를 했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잘 빠진 종목 그게 제일 근데 중요하죠. 네, 잘 빠진 종목은 이번에 지난주에 나간 게 뭐죠? 자, 매도패도 잠깐 볼게요. 아직까지 별로 상승이 많이 안 나와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5%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앞두고 매도패도 잠깐 반등 나왔다가 조금 꺾이는 것 같은데 95,000원에서 밀리지 않는다면은 조금 지켜보고 제가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추이를 조금 더 봐야 되니까요.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자, 셀리드 같은 경우는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파동이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뭐 보시면은 이게 매수가가 자 43,850원. 그러면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매수가 손절가 잡으시고 조금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한 10% 정도 지금 자리에서 보시고요. 아니면은 제가 오늘 드리는 종목으로 조금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한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제 공개 방송에 입장하신 분들께 제가 고바이오랩 한번 보시라 말씀드렸고 지금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해서 이번 연도 2021년 굉장히 핫하게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쪽이 마이크로 바이옴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미생물뿐만 아니라 함께 다른 치료제하고 같이 해서 치료를 효과를 더 높인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그런데 그 관련해서 고바이오랩뿐만 아니라 지노맨 컴퍼니. 근데 지노맨 컴퍼니도 오늘 장중에 고바이오랩이 급등하면서 이제 동사도 갑자기 10%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솔직히 아래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어제 딱 한 종목 이제 말씀드린 게 고바이오랩인데 사실 저희는 회원방에 시초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6% 매수해서 이제 4%까지 밀렸을 때 차분하게 이제 56,000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급등했을 때 이렇게 이익 실현을 했는데 장중에 28% 급등했다 밀렸어요. 그런데 요즘이 핫한 섹터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들 좀 있잖아요. 신규 상장주가 너무 핫해요. 오늘 뭐 피플바이오도 상한가 갔죠. 동사도 상한가 갔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한가 가는 종목도 그렇고 포인트 모바일도 마찬가지고요. 또 소룩스가 26% 급등이 나오고 지금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좀 굉장히 잘 나온 종목들 보면은 신규 상장주 저는 크게 원래 좋아하지는 않은 편인데 이게 또 하나의 테마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달에 어떤 반도체 쪽에 간다. 그럼 반도체 중에서도 신규 상장주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바이오도 신규 상장주 중심으로 보시고 이렇게 한다면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신에 단기적인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팁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 전문가님 지난주에 굉장히 수익 많이 난 거 있잖아요. 자랑하셨나요? 뭐 잘하고 잘 안 하고 뭐 아시는 분들은 하시는 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예, 공개해 주세요. 예. 자, 먼저 현대 로템 부분인데 종목 부분 요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지수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라인에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보게 되면 박스권 라인 부분을 갭 돌파하는 형태 부분을 오늘 보여주면서 그 부분만큼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늘 뭐 고점 라인 24,000원 부분에 있었으면 오늘 재료 뉴스 뭐 이 철도 수주 뭐 이런 부분 앞으로 이제 철도 투자를 강화하겠다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24,000원까지가 수익이 좀 많이 났죠, 그죠? 네. 뭐 40% 정도 네, 넘나요? 40% 40%대 수익 나왔습니다. 알아서 잘 이익 실현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뭐 지금 네. 요 라인에서는 조금 더 이제 횡보하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있다. 라고 해도 크게 밀릴 자리는 아니고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간단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예, 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네. 때도 마찬가지고 주식에 겸손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잠깐 갑자기 겸손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죠. 예.
자, 그러면 네. 이제 이런 걸 능가할 수 있는 네, 능가요? 티격태격 잘 빠진 잘 종목 빠진 하나 종목. 소개시켜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제가 원래 제가 이 종목을 드리기 앞서서 이 종목을 가져갈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앞에 두 글자가 좀 저하고 맞는 글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진 기업이에요, 유진 기업. 건축자재 전문 기업이고요. 우리가 레미콘, 이 레미콘 쪽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시멘트 쪽 보시면서 레미콘이랑 같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물론 유진 기업이 북방주로도 좀 얽혀있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게 어제 같은 경우도 해운주가 가면서 조선주가 또 가고, 어제 HMM이 굉장히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현대 미포가 막 날아가면서 대한해운이 또 급등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박스권에서 상승이 또 나와주고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가 굉장히 또 핫하게 갔습니다. 근데 건설주 하면 이번 연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건설 인프라,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해외 각국에서도 이제 건설 쪽에서도 조금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은 레미콘 쪽이에요. 레미콘 쪽에서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건자재 쪽을 보셔야 되는데, 건자재 쪽 이제 유통 매출 비중이 올해까지 2년 연속 3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레미콘뿐만 아니라 건자재 유통업체로 진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예. 근데 그것보다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 이번 연도의 주가 움직임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한번 딱 파동이 딱 나와주면서 여태까지 안 움직였어요. 저는 요즘에 바닥주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많이 나왔고, 좀 시장 소외주 중에서도 상승이 좀 나올 만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이제 접근을 한 게 유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또 물량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국인 물량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지고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조금 빼서 이쪽으로 한번 넣어서 보시면 어떨까. 어제 이제 우리가 문 대통령께서 저탄소, 친환경 철도 그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최 벽두부터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현대로템이 날아가고 또 모트렉스도 같이 함께 날아갔잖아요. 오늘 현대로템이 원래 1등 주자니까 오늘까지도 시세가 이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쪽에서 또 파동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건설 인프라 쪽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가운데 좀 소외된 기업, 유진 기업 한번 잘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매수가 항상 시초가 한번 잡고, 내일장 만약에 급등한 만큼 또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800원까지 밀리면은 분할로 매수를 하셔서 시초가 한번, 한 5% 정도 밀리면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 잡으셔가지고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유진기 어떻게 보세요? 모양 보니까 정말 못 오른 주식이네요. 그죠? 네. 예, 한 번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경기 순환적 국면에서의 반등, 그죠? 오늘 뭐 경기 민감 사이클들이 일정 정도 반등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술적 흐름도 관리하는 세력이 있어 보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5,500원 이상은 한번 올 수 그래서 있는, 한 10% 네. 너무 많은 거를 기대를 하면 수익을 토해낼 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리딩을 못 해드리니까 한 10%에서 15% 정도 보시고,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3,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고, 네. 이제 마지막,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미국 시장과 내일 흐름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의 정치적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된다면 우리 시장의 3,000포인트 시대와 천스닥, 천스닥. 그 부분은 이제 서막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성장주 섹터에 대한 부분과 경기 순환적 흐름을 갖고 있는 주식,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이어간다면 2021년 역시 밝은 주식시장이다라는 부분에 한 표를 던지면서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김기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잠깐 컷. 아니구나, 이거 시작이구나, 김기수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